나갈게요. 애프터 이펙트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버전은 CC 2022년도 버전입니다. 이게 버전이요,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버전의 뒤에가 붙어요. 22년 점 뒤에 23.4 뭐 이런 게 붙어요. 에펙이. 그리고 이게 .401 디테일한 버전이 붙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버전이 요 뒷단위가 요건 그냥 연도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CC 2023이나 2022나 열었을 때 화면 똑같이 생겼고요. 기능이 조금 달라진 게 있기는 한데 똑같아요.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달라지진 않는데 왜 바뀌냐? 팔아먹으려니까.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바뀌는 것 뿐이고요. 요렇게 요 뒷버전이 있는데 요 뒷버전이 바뀌는 거는 진짜 뭔가 기능이 하나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래요. 되면 그러는데 지금 2023년도는 굉장히 빈번하게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좀 그래요. 저희는 아무튼 22년도 버전, 아마 3버전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이렇게 학원에 갈립니다. 자, 그래서 요런 창이 떠요. 요 창이요, 무시하시고 닫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샬까맣게 생겼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화면을 나와 150%로 설정해 놓고 썼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 화면이 되게 작아요. 여러분들 거보다 되게 답답하게 보일 거예요. 되게 작아요. 작은데 그래도 보일 건 다 보여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간혹 저랑 화면의 사이즈가 약간 제가 확대를 해서 잘 보이시라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잘려 보이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조금 보실 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이어폰을 가져와 주시면 좋은데 헤드셋은 물론 학원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쓰셔도 돼요. 이어폰이 어떤 게 필요하냐 말씀드리자면 요거 얘 누구야? 컴퓨터 본체 앞에 있는 거에다 꽂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여야 돼요. 내 핸드폰에 꽂는 USB-C 타입 안 되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연결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같이 소지고 하고 계신 콩나물, 강낭콩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단자 있는 거, 요거 갖고 오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제가 헤드셋을 좀 쌓아놓을 거예요. 내 옆자리에 지금 헤드셋이 있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요. 앞판에서 아주 자기 것처럼 쓰고 있어서 그런 건데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요거 집에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썼고 핸드폰 살 때마다 줬던 거라 분명히 있거든요. 네. 나는 헤드셋은 좀 답답해요. 그럼 다이소에 가면 제가 맨날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5,000원이더라고요. 네. 5,000원짜리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학원 거 쓰셔도 돼요. 자, 아무튼 오늘은 소리 안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각각의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요 각각의 화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패널. 이렇게 생겼죠. 패널이라고 불러요. 이 패널의 이름은 뭐냐? 여기 써있죠? 프로젝트 컴포지션. 여긴 되게 많아요. 뭐가 많냐? 패널이 인포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프리뷰도 있고 이펙트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되게 많죠. 캐릭터도 있고 패러그래프도 있고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건 요게 넌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해요. 근데 가끔 수업하다 보면 패널이 막 바뀌어요. 사라져. 그거 깜짝깜짝 놀라세요. 내가 어디 갔어? 왜 그러냐? 닫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닫는 게 있어요. 잘못해서 닫는 거죠 뭐. 그럼 막 이렇게 돼요.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요거 더 나올 거예요. 제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얘가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요게 아마 쭉 나와 있을 텐데 요게 뭐냐면 스탠다드 기본형, 여기로 보지 말고 일로 볼까요? 상단의 메뉴바에 윈도우 5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아까 거기 있는 거랑 똑같은 애예요. 워크스페이스. 이거는 포토, 일러, 프리미어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 공통사항입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요. 어도비 프로그램의 공통사항은 뭐냐? 패널이라고 하는 팔레트라고도 합니다. 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꺼내줄까? 네 입맛에 있는 거 내가 좀 꺼내줄까? 라고 하는 구성이 바로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워크스페이스가 올 패널 싹 다 꺼내 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디폴트도 있고요. 이펙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내게 날라갔어. 뭐가 이상해요. 그럼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에 그냥 올 패널 꺼내세요. 비슷해. 스탠다드랑 비슷해. 그냥 얘가 다 나온 것 뿐이에요. 아까도 다 나와 있었거든요. 걔랑 비슷해요.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내가 뭐가 다쳤어. 화면 이상해. 놀라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제일 많이 놀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삐끗했는데 다쳤어요. 없어. 그러면 놀라세요. 그때는 저거 누르시면 되고요. 또 누를 때가 뭐냐? 패널을 찍으면 패널이 파란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패널을 찍으면 패널에 파란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때 키보드예요. 왼쪽 상단에 ESC키 밑에 물결이 있어요. 숫자 1 왼쪽에 물결, 탭키 위에 물결 하나가 확대가 됩니다. 이 물결을 왜 잘못 누르냐? 탭키를 누르다가 숫자 1, 2, 3, 4를 누르다가 그러다가 얘를 눌러요. 이렇게 돼요. 깜짝 놀래요. 왜 이래? 물결 다시 누르세요. 원래는 돌아가요. 수업하실 때 제일 놀라는 게 이거거든요. 화면이 왜 이래? 이것 때문에 이래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패널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얘네들의 위치와 이름과 변동 왔다 갔다 돼요. 사이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화살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사이에다 마우스 화살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가능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이 메인이기 때문에 타임라인. 자, 저희는 뭐를 할 거냐? 내 컴퓨터를 꺼내시거나 바탕화면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802로 공유 폴더라고 있어요. 아니면 내 컴퓨터 여시면 내 컴퓨터의 왼쪽에 항상 802로 공유 폴더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희 거는 애프터 이펙트라고 꺼내놨습니다. 몇 개 없어요. 생길 거예요. 추리고 있고 예제를 다시 만드는 중이에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접 하려고요. 자, 1번 기본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소스라는 게 필요해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긴 하죠. 상관없거든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아무튼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소스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동영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찍은 영상이면 베스트죠. 동영상일 수도 있고요. 사진일 수도 있고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 카운트다운. 802로 공유 폴더에 가셔서 애프터 이펙트 폴더 가셔서요. 기본 애니메이션에 카운트다운이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보면은 이미지에 1, 2, 3, 4, 5, 6, 7, 8, 90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소리는 없어요. 딱딱 1초, 2초, 3초, 4초 딱딱 맞춰서 이미지를 체인지하면서 카운트다운을 셀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서 난 거냐? 당연히 인터넷에서 받았죠. 그 소스라는 게 필요해요.
가끔 인터넷에서 동영상 소스도 받을 거고요. 사진 소스도 받을 거예요. 그 소스들은 어디에서 난 거냐? 수업자료 사이트에 있습니다. 수업자료 사이트예요. 디자인 소스 사이트. 영상이라는 거 맛깔나게 만들려면 필요한 게 각각의 이미지 같은 것들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라면 짤이라든가 밈이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동영상도 사운드도 필요할 거고 배경음악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저작권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에 필요한 것들 무료로 주는 사이트 1번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뭘 주냐? 영상과 사진을 공짜로 줍니다. 얘들은 뭐 먹고 사냐? 먹고 살 건 많아요. 얘네들 다 미끼이기 때문에. 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진과 영상 두 개 다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약간 얘들 살짝 2인자의 느낌이랄까?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자, 픽세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얘가 영상이라고만 체크하는데 요즘 이미지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많죠. 픽세스. 다 회원가입 안 해도 다운가는 가능해요. 픽세스라는 사이트는 비디오가 좀 유명해요. 여기가 비디오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비디오가 제일 많아요. 비디오가 제일 많고 비디오가 이쁜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사이트가 연계가 안 돼서 한국어가 안 나오는 건데 검색을 하면 각각의 이미지 영상들 이쁜 거 되게 많아요. 누가 다 찍은 거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내가 찍은 영상을 올려놓고 무료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다운받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올립니다. 나도 올릴 수 있어요. 그게 픽세스. 영상에선 1인자고요. 이미지는 최근에 런칭해서 별로 없고요. 언스플러시, 온리 사진. 사진으로는 얘가 1인자입니다. 영상으로는 얘가 1인자, 사진으로는 얘가 1인자. 나머지는 얘는 반티. 프리픽 들어왔어. 이런 언스플러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다가 숫자라고 검색하시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이미지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얘네도 정산은 해야죠. 언스플러시 플러스 돈 내라는 겁니다. 없는 게 무료예요. 라이센스 전체 무료. 검색 조건 달리자.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만 볼 수도 있어요. 요렇게 봐서 3, 1, 2, 3, 6, 5, 1, 4, 3, 요 3은 썼을걸요? 아닌가? 2, 3 안 썼나? 6 여기 있네요. 제가 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사진은 어떻게 다운받냐? 클릭해서 무료 다운로드해요. 사이즈도 골라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얼마나 사이즈를 다운받는 게 좋으냐? Full HD라는 단어와 HD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FHD라는 거는 1920에 1080이라는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단위는 픽셀. 이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사이즈. 요게 여러분들의 TV가 송출되는 방식입니다. HD라는 사이즈는 뭐냐? 1280에 720. 이거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기억하시나 몰라요? 4:3 브라운관 TV를 쓰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흔히 예시로 많이 드는 은비까비. 은비까비 영상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좌우가 잘려요. 야, 너는 왜 가득 안 차? 옛날 옛적 브라운관 TV는 화면의 비율이 4:3이었습니다. 4:3 비율이. 이때 사이즈는 640에 320.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TV가 사이즈가 바뀌어요. 브라운관 TV에서 다른 TV로 넘어가면서 사이즈가 화면 대비가 16대 9 대비로 바뀌어요. 그때 방송에 뭐가 붙었는 줄 아세요? HD라는 표시가 붙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TV가 HD라는 게 붙어있으면 우리 집 브라운관 TV에서 좌우가 잘려. 야, 쟤 옆에 어디 갔어? 이런 거. HD 시험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사이즈가 1280에 720입니다. 옛날 일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다 FHD 표시도 안 해요. FHD는 FHD 언제 표시했냐? 옛날에 LG가 처음으로 IPTV라는 걸 도입하면서 뭐라 해야 되나, IPTV라는 거 걔네가 방송 그거 했었거든요. 하면서 우리는 FHD예요 여러분, HD랑 방송 화질이 달라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FHD라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냥 지금은 다 FHD예요. FHD 1920에 1080입니다. 쉬었다가요 얘기 다시 이어서 쉬는 시간을 지켜서 할게요. 9시 10분까지 쉴게요. 오늘 저 카운트다운만 할 거예요. 프리미어 개방하면 얘기 또 들을 거예요. 제가 은비가게는 특별히 바꿔드릴게요. 저번에도 은비가게, 내가 은비가게. 이게 영상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랑 다 올라와서 아마 저렇게 주제를 잡는 것보다는 검색을 하실 때 모션 그래픽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모션 그래픽도 약간 여러 개가 많이 나와요. 3D로 만든 게 좀 많아요. 왜냐면 BS는 3D를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BS가 실제 프리랜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서 예쁜 거 되게 많아요. 두 개 보고 자신감을 잃거나 보고 참고해서 예쁘게 따라서
C4D 애니메이션 3D로 제작하는 3D는 아니죠. 3D. 근데 이걸 보면 좀 더 3D까지 안 나고 2D로 한다고 하면 힘들어. 3D 프로그램 뭐라고 하지? C4D 시네마 프로. 아 시네마들이 아까 얘기해주셨죠. 방탄소년단 관련 적인 것 같아요. 궁금해. 요즘 C4D 많이 하는데 제작비가 좀 많이 비싸요. 3D가. 그래서 3D는 하는 사람이 늘어는 가는데 업계에서 많이 불러주지를 않죠. 그래서 많이 회사- 쓰는 건 프리미엄이나 어떤 네,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에펠이랑 프리미어 두 개로 해서 이거 편집하는 걸 정말 많이 해요. 저쪽에 경기 쪽이나 이런 데 봐도 보직을 할 때 방송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집자를 많이 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편집자를 키워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계약을 해서 편집자를 자기네 회사 사람을 쓰게 하거나 샌드박스. 아, 네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팀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어서 할게요. FHD 사이즈가 지금 가장 흔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동영상도 기본 모드가 요거일 거예요. 그리고 4K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거가 있는데 4K는 뭐냐면 해상도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한글이 입력이 안 돼. 내 컴퓨터 왜 이러지?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가로 여러분들 모니터도 1920에 1080이에요. 해상도가. 네. 그건데 요 사이즈를 유튜브 같은 데에서 영상을 하나 보면 둘리든 분명히 낮을 테고 뭐 없나? 닥터 프리즈 여기 보시면 화질에 유튜브 보시면 화질에 사이즈가 있어요. 요건데 되게 요까지 FHD 요까지 있고요. 가끔 4K 영상이 있어요. 그럼 4K가 지원이 되는데 4K는 화질이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4K가 좀 간혹가다 나오긴 합니다. 그럼 4K라고 하는 건 뭐냐? 점점점 하나의 점을 픽셀이라고 해요. 그럼 이 영상은 가로로 1920개의 점이 찍혀 있다는 거고 세로로 1080개의 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탈 점의 개수가 몇 개냐? 1920에 곱하기 1080이라서 뭐야? 1920에 1080이라서 그러면은 2만 개거든요. 2만 개. 그런데 전체 화소가 4만 개가 넘어가면 그때 4K라고 부릅니다. 얘 2배죠. 얘 2배.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물론 정해진 사이즈가 있기는 해요. 3640에 아니 3800 2800 28 3840에 2160 네 2160 요게 4K 사이즈예요. 하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 사이즈다가 아니라 그냥 전체 화소가 그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4K 영상을 내가 찍어서 편집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 집에서 제가 게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 사양을 원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3D 게임. 그게 돌아가는 정도. 내가 컴퓨터에 한 200은 들였다. 본체만. 그 정도 컴퓨터 아니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4K는 함부로 돌리지 마세요. 요거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가끔 물어보세요. 4K로 촬영을 하고 4K로 편집해서 4K로 올리는 게 어떨까요? 좋기는 한데 컴퓨터가 따라줘요. 정말 내가 돈 좀 들여서 본체를 삼성 이런 거 안 돼요. 삼성으로 가면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진짜 고해상도의 컴퓨터 있어요. 그 정도 아니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상 편집하는 회사 물어봤죠. 컴퓨터 어떤 거 쓰세요? 그랬더니 아유 컴퓨터 별거 안 써요. 한 램이 한 36기가 정도 때려 쓰고 스레드 CPU 막 스레드 막 엄청 높은 거 막 이런 거 쓰고 한 컴퓨터 걔네 1인당 컴퓨터 500만원 정도 되는 거 그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요. 한 원래 1000만원 정도 되는 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 돌려야 다운이 안 된다. 그래도 다운된대요. 그래도 컴퓨터가 쓴대요. 그 정도 돌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되고 당연히 학원은 그 정도 안 되고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16기가면 다행이에요. 램이 16기가면 다행이고 야 내가 최근에 맞췄어. 내 돈 좀 들였지. 32기가 내 돈 좀 들여 모르겠는데 아 최근에 사긴 샀어요. 그럼 16기가 아니야 좀 됐는데 그럼 8기가 돌아가냐? 돌아가요. 네 돌아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프리미어보다 에펙이 리소스를 훨씬 많이 잡아먹습니다. 뭐냐 얘기냐? 잘 다운돼요. 잘 죽어요. 잘 돌아가십니다. 오늘도 블루스크린 저희 막 예제하는 때 잔뜩 떴었거든요. 네, 잘 그렇게 되고요. 잘 다운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4K 함부로 노리지 마세요. 4K. 네. 나의 컴퓨터의 수명의 앞길을 네, 창창하게 열어주는 거죠.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쇼츠 유명하죠? 쇼츠가 뭐예요? 틱톡이 뭐예요? 깔아서 꼭 보세요. 네, 틱톡 요즘 핫하죠. 틱톡의 사용자 수가 현재 유튜브를 넘어섰대요. 틱톡 유저 수가 한국에서라기보단 전 세계적으로 틱톡 유저 수가 쇼츠를 넘어섰대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틱톡 금지를 걸었어요. 미국에 서비스 하지 마라. 그래서 틱톡 CEO가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그게 아니라 틱톡에 가입한 미국의 개인정보를 니들이 중국에 넘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사유 붙여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무튼 틱톡이 사이즈가 얼마냐? 딱 뒤집어서 1080에 1920입니다. 딱 뒤집어. 이거 그냥 뒤집은 거예요. 비율이 9대 16이. 얘는 16대 9에. 그렇게 화면비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쇼츠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쇼츠 한번 봐보세요. 쇼츠 보시면 네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손가락만 넘기면 영상이 넘어가잖아요. 틱톡도 그렇거든요. 틱톡을 다 따라한 건데 그게 화면비가 그냥 딱 뒤집어 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는 요 사이즈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낮은 것도 되는데 4K 뒤집어 놓은 사이즈가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대요, 영상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애니메이션 좀 만들어 볼라. 에펙으로.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프로젝트라는 게 중요해요. 프로젝트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내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음악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싸그리 몽땅 모아놓은 데가 바로 프로젝트라는 데입니다. 프리미어는 저 아래 있었어요. 얘는 여기 위에 있고요.
그게 좀 달라요. 프로젝트라는 건데 프로젝트에 뭐를 갖다 넣을 거냐, 다시 경로를 내 컴퓨터 켜져 있어야 돼요. 내 컴퓨터 띄워주세요. 찌끄맣게. (801호) 공유 폴더에 애프터 이펙트에 기본 애니메이션에 카운트다운, 거기에 파일이 되게 많아요. 얘들을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요건 동영상 파일, 얘들은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을 하나 클릭 이죠? 얘를 첫 번째 거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 10번 클릭, 다중 선택.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 거 클릭, 다중 선택입니다. 그럼 띄어 선택할래요? 컨트롤 키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비연속 선택.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에펙에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비연속 선택. 하나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 거 클릭, 연속 선택. 이미지만 싹 다 선택할게. 동영상 빼고, 별 달린 애 빼고. 하단에 에펙 열려 있고요. 하단에 에펙 프로젝트, 내 컴퓨터는 작게 떠 있는 상태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애들 다중 선택했어요. 얘를 불러드립니다. 던지세요. 던져요. 훅. 그러면 여기에 애들이 싸그리 몽땅 열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냐? 스크롤 안 될 수도 있고요. 빈 곳 있죠, 아래. 거기 선택하시면 선택해지 돼요. 빈 곳 찍으면. 자, 그럼 하나만 선택해 볼게요. 클릭. 어디 되냐? 여기에 썸네일이 뜹니다. 프로젝트 위에 썸네일. 아, 요거 숫자 1이네.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 나오죠? 2000에 133. 사이즈가 왜 뭐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다운받은 거라 그래요. 제 이미지 다 사이즈 막 바꿨어요. 세로로 긴 것도 있어요. 세로로 긴 것도. 제가 마구잡이로 갖다 놨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소스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이렇게 말고 그냥 소스를 뭐 불러 다르게 여는 방법 없냐? 있긴 있는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버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창이 열렸을 때 하는 방법과, 예를 들어 파일에서 임포트에 파일로 여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은 불편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하나는 프로젝트의 소스가 너무 많아서 빈 곳이 없어서 더블 클릭할 여력이 없는 거와, 그 다음에 파일에 임포트에 파일로 열었을 때 경로를 매번 찾아가야 된다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던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써요. 던져요. 왜 그러냐? 미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던져요. 그래서 내 컴퓨터 여러 개 띄워놓을 때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상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요 모양 잘 기억하세요. 요게 뭐냐? 컴포지션이라는 겁니다. 프리미어를 하신 분은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어입니다. 에펙에서는 컴포지션,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 얘가 시퀀스예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 버튼 밑에 거 클릭. 그럼 뭐가 뜨냐? 요런 창이 뜹니다. 컴포지션 세팅. 쟤를 눌러야만 되냐? 아니고 이렇게 둬야 가능해요. 상단에 컴포지션이라는 메뉴에 뉴 컴포지션. 요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컴포지션 창 좀 띄워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학원 컴퓨터는 무조건 리셋됩니다. 컴퓨터를 껐다 키면. 그래서 설정이 초기 세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혹시나 에펙을 깔면 딱 이렇게 뜰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수정하지 않은 기본 세팅이에요. 자, 컴포지션 네임 이름이랍니다. 카운트다운 할 거래요. 카운트다운. 에펙은
사이즈를 아마 프리미어 하신 분은 지금 이거 사이즈 세팅할 때만 했나 뭐 어디 들어가서 막 고생하거나 막 이상한 짓 하거나 이랬는데 얘들은 심플하게 나와요. 1920에 1080입니다. 원래 초기 세팅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프리셋에도 있어요. FHD라고. 근데 쟤는 없어요. 에펙은 프리미엄 없어요. 얘는 있어요. 1920에 1080 사이즈예요. 스퀘어 픽셀이고요. 29.97입니다. 요거는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건드리지 않는 한 항상 이렇게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이즈만 쑥 훑어보세요. 1920에 1080에 스퀘어 픽셀 29.97. 그 다음에 신경 쓰셔야 될 건 이겁니다. 앱 프리미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뭐냐?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너 몇 초짜리 영상 만들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왜 들어가냐? 프리미어는 영상을 붙여 만들기 때문에 무한 생성해요. 시간이 쫙 늘어나요. 근데 에펙은 안 그래요. 에펙은 좀 제한해 놓고 가는 편이에요. 요거를 너무 짧게 세팅하면 나중에 되게 고생합니다. 저희는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10초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단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단위를 타임 코드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임 코드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앞에 건 시간, 뒤에 건 분, 그 다음 건 초, 그 다음 건 프레임입니다. 시간, 분, 초,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 초보다 더 작은 단위. 초보다 더 작은 단위. 에펙은 이걸 되게 많이 중시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프레임을 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단위로 많이 들어가요. 짧게 1초보다 더 작은 시간으로. 사람은 TV, 여러분들이 보는 TV, 유튜브는 대부분 유튜브는 25프레임이긴 한데요. 30fps라고 합니다.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요. 영화는 24fps 1초에 24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네마틱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을 줄 때는 일부러 24프레임으로 찍기도 합니다. 뭐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거 진짜 저는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도 물어봐도 어떻게 그 느낌을 몰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말로 설명을 안 해줘요. 난 죽어도 모르겠거든요. 24프레임하고 30프레임은 뭐가 느낌이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다르대요. 말로 안 해줘. 근데 저는 모르겠어. 말로 설명을 쉽게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영화는 좀 달라요. 영화는 프레임이 달라요. 프레임이 다르고요. 만화 애니메이션은 18프레임입니다. 그럼 저희는 30프레임이냐? 29.97입니다. 야, 이거 무슨 개떡같이 같은 단위냐? 이게 사실 30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냥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4대3에서 16대9로 넘어오다가 주사율이라 가서 뭐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데 대충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30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30프레임, 초보다 더 작은 단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요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초에 30장, 29.97을 쓰겠다 라는 거와 듀레이션, 이게 30초라는 얘기입니다. 30초. 카운트다운 10초 할 건데 30초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고 딱 10초 하긴 좀 애매해요. 그럼 몇 초 할까요? 11초 할까요? 지우고 다 했어요. 11초만 듀레이션. 백그라운드 컬러래요. 백그라운드 컬러 뭐 그냥 검은색이어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카운트다운이라는 거 생겼고, 카운트다운이라고 생겼고, 카운트다운이라고 생겼어요. 여기까지요. 불렀고, 카운트다운 써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미 집어넣고 애니메이션 한번 줘볼게요. 자, 왜 새까만 색이냐?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자, 1번을 숫자 1 선택. 프로젝트에 1을 선택해서 얘를 여기에 등장시킬 거예요. 자, 끌어다가 당겨서 던져요. 아래로 이렇게 던져요. 끌어서 아래로 던져요. 여기다 놔요. 그러면 카운트
카운트다운이라는 장면에 컴포지션은 하나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대. 씬 1을 찍을게요. 씬 2를 찍을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가 달라요. 따로 찍어야죠. 당연히. 따로 찍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영상 이겨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펙에서 컴포지션이라는 거 하나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장면에 지금 숫자 1을 등장시킨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면 화면에 어떻게 되냐? 숫자 1이 저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가 보여요. 자, 화면 보는 방법. 요 하단에 25%, 30%, 40%, 퍼센트가 뜰 거예요.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결과창이에요. 결과창. 프리미어에선 프로그램입니다. 자, 결과창인데 얘를 어떻게 하냐? 얘는 휠 아래로 굴려요. 축소, 휠 위로 올려요. 확대, 휠 누르고 드래그. 화면 이동. 휠 아래, 휠 위로, 휠 누르고 드래그.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축소 확대돼요. 축소 확대돼요. 축소를 하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여요. 테두리. 이 테두리가 뭐냐? 사진의 사이즈. 아까 사진의 사이즈가 2000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든 장면이 1920에 1080이란 말이에요.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그냥, 자, 상단에 얘를 도구바라고 합니다. 도구. 뭐 좀 많죠? 다 안 써요. 지금 뭐가 선택되어 있냐? 파란색 선택 툴이라고 합니다. 얘 원래 기본 선택되어 있어요. 내가 딴 거 안 누르면 선택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서 얘를 끌고 움직여봐요. 움직여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영상에 이만큼만 들어간 거죠. 자, 야, 나는 모니터가 너무 어두워. 얘랑 구분이 안 가요. 만약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모니터 밝기 바꿔야 돼요. 요거 구분 안 되면 안 돼요. 헷갈려요. 나도. 본인도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아니 잘 안 보여서 어둡게 한 건데 이거 좀 얘를 밝게 못하나? 는 에딧에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바에 에딧에 프리퍼런스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골로 들어가시면 여기 없네? 야, 프리뷰 어디 있을까요? 색깔을 못 바꾸게 버전이 바뀌었나봐요. 디스플레이가 원래 밝기 조절이 있는데 버전이 바뀌면서 사라졌네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밝기 조절이 있는데, 자, 아무튼 요거 색깔 좀 구분 가야 돼요. 모니터 밝기 좀 바꿔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아무튼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화면에 가운데에 놔주세요. 약간 왔다리 갔다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나오게 해주세요. 자, 얘를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은 전체 11초짜리고요. 이 타임라인은 왜 내가 컴포지션을 만들 때 11초짜리 영상을 만들게요 라고 하고 왔거든요. 물론 수정 가능해요. 나중에 계속 바꿀 거예요. 11초짜리고요. 자, 숫자 1이라는 거는 11초 내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이미지를 언제 1초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 이미지를 끊어버려야 돼요. 여기 뒤에다 마우스 갖다 대세요. 뒤에다. 화살표. 끌어요. 끌어요. 그 어떻게 되냐? 이 바가, 트랙 바가 잘려요. 없어져요. 언제까지? 1초까지. 대충 1초. 잘려요. 여기는 색깔이 있고요. 여기 색깔로.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끝에 갔을 때 요 화살표랑 여기랑 달라요. 이렇게 끄는 거랑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통으로 끄는 거랑 얘랑 달라요. 예쁘게 자르는 방법도 나중에 쉽게 자르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해요. 타임 인디케이터. 실행은 어떻게 하냐? 스페이스바요.
1초 지나면 사라집니다. 얘 움직이죠? 실행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스페이스바요. 타임 인디케이터. 여기 타임라인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바. 플레이. 얘가 움직이죠? 빨간색.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얘를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플레이를 해주는데 장면이 1초가 넘어가면 안 나와요. 얘가 숫자가 1초 동안은 보여요. 왜? 요 바가 이 바가 1초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색깔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장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얘가 보이려면 이 바가 존재해야 돼요. 이 바가.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얘 바는 전체 영상의 길이만큼 나오는데 내가 얘를 자르거나 움직여서 요 안에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2초에. 자, 상단의 메뉴바, 상단의 프로젝트의 숫자 2-3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제 선택하시고 누르고 뛰지 말고 드래그 아래로 잡아 당길게요. 이 무대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등장인물. 너 나와 하고 던지는 거죠. 내려주세요. 자, 그럼 얘도 색깔 다 들어갔죠? 색깔 다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타임 인디케이터. 얘가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해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에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1번 아래 2번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위에 있는 게 보입니다. 당연히. 위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보였다가 1초 지나서 뭐가 보이냐? 2번이 보이는 거죠. 얘가 보였다가 얘가 보여요. 왜? 깔려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오조이보래. 돌풍, 낙뢰. 집에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참. 아무튼 얘가 보였다가 얘가 보일 건데 얘를 2초까지만 보이게 할 거예요. 2초만 보이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얘를. 그럼 어떻게 하냐? 앞에서 잘라요. 이렇게. 뒤에서도 잘라요. 얘는 가위 없어요? 가위요? 샥둑싹둑. 가위는 없어요. 대신 기능이 있어요. 왜 깜짝 놀래 그래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축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 나오고 2번 나옵니다.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스페이스바입니다. 실행. 자,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자, 3번 이미지 갖다 놓을게요. 3번. 자,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냅이 안 걸려요. 무슨 스냅이 안 걸리냐? 요 끝에 자석처럼 촥촥촥 맞아야 영상이 얘 나오고가 착착착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좀 딱딱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스냅이 안 걸려요. 스냅은 어떻게 거냐? 요걸 인디케이터라고 해요. 얘를 잡아 끌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여기에 촥 걸리고 여기에 촥 걸려요. 이렇게 촥 Shift 키입니다. 자, 얘를 요거를 끌을 거예요. 얘를 끌을 거예요. 자를 거예요. 여기는 단축키로 합니다. Al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가 어디냐면 백스페이스 아래에 옆에 더하기 빼기 아래에 대괄호 열기 닫기가 있거든요. 괄호, 대괄호, 작은 괄호 말고 대괄호, 중괄호라.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 열기요. 잘라요. 그 다음 3초에 가서 뒤를 자르는 건 뭐냐? Alt 키 누르고 대괄호 닫기, 열기 닫기. Alt 키 누르고 대괄호 열기 닫기. 자르기. 잘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Alt 키 누르고 Alt 누르고 대괄호 닫기. 자르기. 3초에 가셔서
자, 빼기셔도 되고요. 알뜰히 누르고 단축키를 자르고 얘 밀어서 알뜰히 누르신 상태에서요. 얘가 뒤가 안 보이는 거 밀려. 아니에요. 요게 지금 스쿼트 총기가 열려서 얘를 선택하고 밀어주시고 선택하고요. 밀어주시고 일로 가서 잘라주시면 왼쪽으로 당겼어요. 네, 자르는 게 요거 누르고 자르고 제가 아까 이거 자석처럼 붙이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 이렇게 자석같이 붙어요. 내가 약간 그지 같아요. 이게 대가로를 그냥 열고 닫는 거랑 대가로 알트 누르지 말고 대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이게 좀 틀려요. 알트 키를 누르는 건 자르는 거고 대가로는 그냥 미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왜 알아야 되냐? 이거 나중에 이펙트 주거나 효과음 줄 때 진짜 이상해요. 요 차이점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안 드렸는데 내일 다음 시간에 뭘 드릴 거냐면 어디 갔지? 어디 있는데? 제가 단축키를 정리한 거를 드릴 거예요. 드려서 그거 이렇게 세우는 바거든요. 바인데 그거 드려서 거기다 단축키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좀 드릴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시간에 얘들을 이렇게 잘라 갖다 놔서 배치를 해서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게 애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을 배치를 해요. 애니메이션은 부드럽게 움직여요, 부드럽게 나타나요 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나타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요 바를 보고 얜 여기 없네, 얜 여기 있네 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자,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확대, 타임라인, 빼기, 축소, 더하기, 확대, 빼기, 축소. 이건 프리미어랑 똑같죠? 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요. 얘네는 시간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시간 조절도, 애니메이션.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3개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 다시 한번 떠볼게요. 렌더는 2개로 떠요. 아, 프리뷰. 램 프리뷰. 미리 보기. 2개로 해요. 하나는 스페이스바. 하나는 오른쪽 숫자판이에요. 저쪽 끝에 있는 거. 저쪽 끝에 있는 거. 숫자 0. 스페이스바랑 숫자 0이랑 뭐가 다르냐? 얘는 램 프리뷰라고 해요. 그게 뭔 말이냐? 근데 램을 좀 돌립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얘랑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막 이상한 거 나가고 막 파티클 막 이상한 거 나가고 막 이러면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거 나가면 얘 보시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 뭐냐?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포지션에 보는 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돌아가는 거 잘 굴러가고 있어요. 괜찮아. 가 초록색. 노란색. 좀 너 조심해야 되겠는데? 야, 너 결과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 가 초록색. 노란색. 못해 라는 거. 그때 초록색을 온전하게 실행하게 하는 게 램 프리뷰 숫자 0입니다. 저희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0을 누를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편해요.
뭐가 편하냐?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행, 스페이스바. 멈추는 거, 스페이스바. 그럼 어떻게 되냐?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는 데부터 실행됩니다. 스페이스바는. 근데 숫자 0은요, 무조건 맨 앞부터 실행해요. 그건 편해요. 숫자 0으로 렌더를 떴어요. 근데 얘가 계속 돌아요, 저까지. 어떻게 멈추냐? 그건 스페이스바예요. 멈출 때. 지금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맨 처음부터 실행해 볼 거야 라고 하실 거면 숫자 0. 그냥 지금부터 플레이해서 보지 뭐, 스페이스바 라고만 구분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엔 좀 다른데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내가 렌더를 했는데, 렌더를 떴는데 얘가요 이만큼 다 돌아요. 다 돌아. 나 이만큼밖에 안 했거든요. 프리미어에서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얘가 이만큼 돌아요. 나 여기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워크 에리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내가 듀레이션, 시간을 이 컴포지션, 이 무대는 11초짜리 무대예요 라고 설정해왔기 때문에 11초라는 타임라인이 설정이 된 거고, 근데 내가 애니메이션을 나는 3초, 어떤 분은 10초, 어떤 분은 5초, 나 그만큼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만 맴 돌아서 영상을 확인할래요 라고 하는 게 워크 에리어라고 합니다. 요 설정. 워크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게 길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위에 가서요. 요거 뒷공댕이 퍼런 거. 예. 가서요. 화살표. 잘 보세요. 화살표. 땡겨요. 쭉. 내 거 이 트랙이 있는 데까지만. 내 거 트랙이 있는 데까지만. 스페이스. 실행. 그거 어떻게 되냐? 그만큼만 맴 0. 아, 이거 숫자 0 눌러야 돼. 스페이스가 아니야. 스페이스는 그냥 무시해요. 숫자 0 누르면 내가 워크 에리어로 정한 구간만 맴 돌면서 플레이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 스페이스도 되긴 돼요. 안 될 때는 왜 그러냐? 안 될 때는 저기 밖에서 렌더 떠서. 자, 아무튼 맴 돌아요. 근데 왜 맴 돌려야 되냐? 왜 돌려야 되냐면 맴 돌리는 이유가 속도 보냐고요. 속도. 애니메이션은 애프터 이펙트는 속도감이 중요해요. 애니메이션이 빠르냐 느리냐 뭐 이런 속도감이 중요한데, 그 속도감을 좀 보시려면 처음에 렌더 뜬 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처음 건 속도가 안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부터 속도가 맞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돌려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워크 에리어라고 합니다. 끝에. 이거 그냥 땡기셔도 돼요. 그냥 땡기셔도 되는데, 나 그냥 땡기기엔 좀 그래요. 단축키 알려줘는 숫자래. 알파벳 N입니다. 야, 눌렀는데 안 되는데 한영이. 영어일 때만 돼요. 숫자 N이 자르는 거. 타임 인디케이터 갖다 두시고요. 타임 인디케이터. 웃다 갖다 놨어요. N. 고소 잘라요. 타임 인디케이터. N. 고소 잘라요. 단축키는 그래요. 꼭 단축키 안 누르셔도 돼요. 근데 에펙은 먹고 살아남으려면 단축키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펙은 그 약간 그런 단축키 모음을 좀 드려요. 프리미엄 단축키 필요 없거든요, 사실. 자, 아주 짤막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대요.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 영상으로 저장할 겁니다. 뭐 만들었다? 저장할 거예요. 일단 파일 좀 저장할게요. 에펙을 하다가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안 한 줄 어떻게 하냐? 위에 Untitled Project에 요거 별이 뭔 말이냐? 아직 저장 안 하셨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언타이틀이라고 저장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별이 무슨 얘기냐? 현재 상황에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장을 안 했어요. 에펙이 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날아갑니다. 에펙은 프리미어는
오토 세이브 자동 저장이 있어요. 에펙은 없어요. 에펙이 있긴 해요. 오토 세이브가.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에펙의 오토 세이브는 에펙을 좀먹는 기능이라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자동으로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아무튼 에펙은 조금 자주 저장하셔야 돼요. 네. 파일에 세이브 컨트롤 S죠. 저장하기. 자, 어디다가 저장하냐? 내 문서에, 내 컴퓨터에 D 드라이브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C나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다음날 지워져요. D는 안 지워져요. D 드라이브에 이름으로 된 폴더 하나 새로 만드시고요. 내 이름을 공개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영문으로 하셔도 돼요. 이니셜. 영상은 조금 짜질구레한 게 많이 생겨요. 영상 결과도 저장해야 되죠. 소스도 긁어 모아야 되죠. 그래서 폴더를 새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새 폴더.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오늘 날짜 23년 6월 20일 언더바 카운트다운. 언더바는 꼭 안 하셔도 돼요. 제 습관이에요. 제가 코딩을 오래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파일명 카운트다운 저장했어요. 저장. 에펙 닫으세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에펙 열어주세요. 제가 던지세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던져서 여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원래 요거 누르면 되는데 집에선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치만 닫아주세요. 내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내가 저장한 게 지금 AEP 파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쁘죠. 이거를 열 때 이렇게 여세요. 제가 던지라고 자꾸 해서 안 돼요. 이렇게 던져서 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파일이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던져서 여는 건 뭐라 해야 되냐? Untitled Project라는 새 프로젝트의 얘를 여는 방식이라 내가 하던 파일이 있어요. 나 걔를 열 거야. 그거는 던지는 거 아니에요? 던지는 거 아니고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파일에 Open Project 또는 그냥 얘 더블 클릭. 그렇게 여셔야 돼요. 던지지 마세요. AEP 파일을. 소스만 던지는 거예요. 내 영상에 출연한 출연진만 던지는 거지 이 파일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오픈이거나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얘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열려요. 자, 또 던져라 하니까 그것도 던지셔서 네,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영상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으로 만드냐? 여기서 만듭니다. 컴포지션이에요. 상단에 메뉴바에 컴포지션.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Add Render Queue. Add Render Queue라는 건 뭐 하는 거냐? 애프터 이펙트가 내장하고 있는 렌더 옵션을 따라서 렌더링을 거는 게 Add Render Queue. 미디어 엔코더라고 있어요. 이건 별매예요. 미디어 엔코더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면은 같이 주는 애 아니에요. 미디어 엔코더는 어도비에서 내가 그 에펙만 구매하더라도 쟤 안 줘요. 미디어 엔코더 안 줘요. 안 주는데 미디어 엔코더라는 건 뭐냐면 근데 또 미디어 엔코더만 따로 안 팔아요. 되게 웃겨요. 아무튼 미디어 엔코더는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의 두 개를 다 합산해서 엔코딩, 즉 영상을 만들어주는 애인데
에펙은 렌더링의 제한이 몇 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어도 렌더링의 제한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섞어서 렌더의 가장 우수한 기능을 모아놓은 게 요 미디어 엔코더라는 겁니다. 얘가 영상을 잘 떠요. 일로 가기. 새로 떠요. 저희는 미디어 엔코더를 까먹습니다. 왜 일로 와야지 애들이 잘 떠지냐? 원래 좀 애들 그래요. 애들이 약간 그래요. 여기 카운트다운이 와야 돼요. 카운트다운. 저 카운트다운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네이밍된 거냐? 여기서요. 컴포지션. 컴포지션 이름이 카운트다운이라 카운트다운 뜬 거고요. 미디어 엔코더 안 뜨면 얘기해 주세요. 클릭. 아, 뜨고 있구나. 자, 미디어 엔코더라는 게 뜨면은 이쪽에 이렇게 떠요. 뭐를 확인하시면 되냐? 확장자 H264입니다. 제가 얘기 되게 많이 해요. H264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코덱이에요. 코덱이 좋다라는 게 뭐냐? 여행 가방을 싸는데, 딸내미가 지금 일본 여행 가서 지금 집에 없는데, 여행 가방을 싸는데 효율적으로 여행 가방을 싸려면 적당히 눌러야 되고, 누를 때 너무 많이 눌러서 안에 있는 게 터지거나 많이 구겨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잘하는 게 H264예요. 즉 화질을 깹니다. 이 화질이 고화질 아니에요. 깨요. 어디가 깨졌어요? 제 눈엔 잘 안 보여요. 근데 깨져요. 깨트리고 용량을 좀 낮추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H264예요. 그러면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비트레이, 하이 비트레이, 요거 경로 클릭. 어디다 저장하냐? 내 파일이 있는 거에 AEP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데, 아 그렇구나, 저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냐? 여기서 만듭니다. 아 이거 플레이 버튼 기계 합시다. 저 코딱지만 해. 클릭이요. 초록색 이렇게 클릭이요. 옛날에는 되게 컸어요. 근데 요즘에 애가 작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봤어야 되는 건데. 아마 아까 여기 뭐 떴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완성이 되면 완성됐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을 수도 있고 안 떴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 폴더에 AEP라는 게 생성돼요. 폴더가 원래 미디어 엔코더가 이런 거 만들어요. 애프터 이펙트,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 이래서 AEP입니다. AME. 거기에 요런 게 생성됩니다. 동영상 1, 2, 3.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대요. MP4 유튜브에 올라가면 올라가요. 미디어 엔코더는 닫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영상은 만들었죠. 요게 에펙 파일이죠. 내가 우리 집에 요것만 들고 가면, 얘만 들고 가면 정상적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냐? 열리냐? 파일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자, 하지는 마시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것도 뜰 수도 있는데 제가 제 파일을 건드릴 거라, 제가 이거 중간에 계속 조금씩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파일명을 교체했어요. 집에 쟤만 가져가시면 뭐라고 뜨냐? 집에 가면
이런 경고가 뜰 거예요. 하나의 파일이 미싱 없어요. 없네요. 근데 집에 가면 10개가 뜨겠죠. 10개의 파일이 미싱 없네요 라고 뜹니다. 뭔 얘기냐? 프로젝트에 내가 던져서 만든 요게 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에 던져서 만든 얘네들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냐? 이 파일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 각각의 요소들의 애니메이션 값만 기록됩니다. 이쪽에 불러드린 거 하나도 기록 안 해요. 문서에 포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리미어도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문서에 포함될 수 있게끔 파일을 저장하셔야 돼요. 그 저장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원상 복귀 시켜야 돼. 어디 갔어? 여러분대로네. 자, 원상 복귀 시킬게요. 오늘은 이렇게 재미없는 거 하고요. 내일은 다 내일이래. 다음 시간에는 길 찾고 막 사운드 넣고 이상한 짓 할 거예요. 자, 소스까지 모아서 저장하는 거는 파일이에요. 디펜던시라고 있습니다. 경우가 달라요. 콜렉트 파일. 콜렉트 소스 싹 다 영상에 썼든지 말았든지 프로젝트에 부른 거 전부 다가 올 포 컴포지션. 컴포지션에 쓴 것만. 안 쓴 건 필요 없어. 안 쓴 거 뭐로 가져가? 라는 게 이거. 싹 다가 얘. 싹 다. 그리고 콜렉트. 어디다 저장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카운트다운에다 하죠 뭐. 저장.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에 폴더가 하나 생성돼요. 그럼 푸디지라는 거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다 저장해 줍니다. 그럼 집에 뭐를 가져가면 되는 거냐? 이 폴더체를 가져가셔야 돼요. 폴더체. 그래서 제가 수업 자료에 올려드리는 게 이 폴더예요. 이 폴더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장해서 가져가시고 이렇게 보관해야 10년이 됐든 10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내가 다시 열어봤을 때 멀쩡하게 열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장하시고요. 요까지 할 거고요. 수업의 진도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할 거고요. 이어폰 챙겨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가실 때 퇴실 꼭 손가락 체크하시고요. 저 퇴실 안 찍으면 전화해요. 오시라고. 전화하니까 퇴실 가실 때 꼭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보시다가 나 이거 만들고 싶어. 저한테 카톡 하셔도 돼요. 아니면 오셔서 기억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예제는 충분히 나갈 거고요. 첫 시간에는 제가 되게 슬렁슬렁 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빡세게 나갈 거고요. 화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없냐 막 이런 거 기능 하나하나 그런 거 설명 잘 안 합니다. 그냥 많이 해보고 익숙해지는 게 제일 짱이거든요. 저장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이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였는데 저는 좀 부드럽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다른 이제 분들이 한 거 보면 후보정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한 거 보면 그래서 매끄럽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뻥이에요. 잘 되는 여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잘 되는 걸 알아요. 뭐가 잘 되는지 알아서 보고 갔다가 하는 거고, 사실 그 기능만으로 완벽하게 잘 알아요. 네. 헤드폰 뭐 쓰세요? 갤럭시에 손떨림 보정 기능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일반 모드가 있고 근데 이제 손떨림 보정을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파일 형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가 이렇게 넓게 잡지를 못하고 중에 분리되는구나.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테스팅을 하는 게 고프로나 다른 걸 쓰면 좋겠는데 저는 그거는 좀 사양이 낮은 것 중에 테스팅을 좀 요구를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저 요 앞전 수업하고 이제 처음 있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외국에 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테스팅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떨어지는 대신에 용성이 이게 꽂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큰일 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라는 제품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손떨감이 되게 심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연기도 해보고 사실은 계속 테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최적화된 위치를 찾아서 그래도 흔들림이 어느 정도 많이 잡히더라고요. 익숙해져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제 핸드폰을 해도 좋지만 전체가 아무래도 저는 아직은 이렇게 내놓고 사람도 그리고 요즘은 유튜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기내에 탑승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는 이걸 짐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봐도 꼴보기 싫겠거든요. 사실 이 수업 듣기 전에 이제 해외에 나갈 때 사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유튜브 소스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로서 그런 친구들 한 두세 명 본 적이 있어요. 제 옆자리에. 저도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대놓고 막 이러면서 그 승무원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 신경을 쓰이는데 얘가 찍는지 안 찍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대체 수단을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저도 계속 펴면서 물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핸드폰을 찍는 게 제일 깨끗하고 흔들리면서도 확실히 강해요. 예, 200만원짜리.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걸로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프리미어 FA랑 기능해서 네. 어떤 게 제일 나은지 한번 찾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로서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좀덜 네. 불편함도 감소 덜하게. 프리미어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절반 정도 들었을 때그 동영상과 후반부에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밑소스도 빼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을 때 이 차이가 벌써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에펙을 들으면 아무래도 거기서 내가 뭔가 효과를 좀 더 넣어줄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봤을 때 얘가 그래도 완전 초짜는 아니구나 라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욕심은 이게 저만의 욕심이야. 사실은 포토샵도 그래도 한 달이든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개설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개설이 계속 안 됐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간당간당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여쭤보고서 갔는데 10명이 했다고 해서 이건 안전빵이라고 이건 확실하다고 개설에 당황해가지고 개설할까 말까 고민하고 근데 오늘 딱 저까지 4명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지? 5명인데? 그래서 아까 출석 누가 안 왔구나.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고 빠졌어요. 그냥 4명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요? 네, 도란도란하게. 좋죠. 저는 되게 불안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수업에서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러면 가르치는 분한테서 연결성으로 계속 가는 게 저로서도 좋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거죠. 바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은 점이 그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지 질문할 수가 있어가지고. 소설을 보죠. 제가 한번 많이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